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빗에서 나온 한겨울용 바이크 장갑 코디악2 GTX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코디악이라는 게 알래스카에서 유명한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알래스카의 코디악 섬이 평균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3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한겨울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20도가 흔하다고 하는데 이름을 코디악2가 아니라 코리아2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씨달데기 없는 말 그만하고 오늘 영상 목차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갑의 주요 스펙은 어떤지, 영하의 날씨에 착용했을 때 괜찮은지, 두꺼워 보이는데 착용감은 괜찮은지, 이 정도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스펙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스펙으로는 고어텍스 제트라이너, 프리마로프트 골드 300g, 손바닥 부분 단열재는 프리마로프트 골드 에코, 고급 장갑에만 들어간다는 염소 가죽이 쓰였고요. 눈이랑 비가 올 때 헬멧 쉴드를 닦는 이쪽 부분이 이제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내 손목에 맞게 조절하는 손목 조절 스트랩 들어가져 있고, 입는 옷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커프 조절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호 기능으로는 하드쉘 너클 보호대, 하드쉘 손바닥 슬라이더, 하드쉘 엄지손가락 슬라이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새끼손가락에 템퍼폼, 그리고 손바닥에 템퍼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실제로 레빗 네덜란드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장갑 안에 열선 빼고 넣을 수 있는 건 모두 넣었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프리마로프트 골드가 300g이나 들어갔어요. 프리마로프트 등급이 블랙, 실버, 골드 이렇게 있는데 최고급 사양인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제품 자체가 방수여가지고 젖을 일도 없겠지만 장갑이 완전히 다 젖었다고 가정했을 때 프리마로프트 골드 단열재 자체가 전부 다 젖어 그 상태에서 보온력의 98%를 유지합니다. 열 손실이 거의 없는 소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레빗 코리아 있잖아요. 한국 정식 수입사 레빗 코리아나 이 장갑을 정식 유통해갖고 파는 사이트들 전부 다 프리마로프트가 200g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레빗 네덜란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프리마로프트 골드가 300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사용하기 괜찮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테스트 날짜 기준으로 밤에는 영하 7도, 아침에는 영하 2도, 3도, 낮에는 영상 4도. 패딩을 안 입으면 추운 날씨예요. 두 가지 경우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너클가드가 있는 바이크에서 체크를 한번 해봤고, 너클가드가 없는 바이크에서도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열선 그립을 켜고 주행했을 때랑 열선 그립을 끄고 주행했을 때 보온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너클가드가 없는 경우는 주행하고 40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손가락 끝이 아니라 희한하게 이쪽부터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손가락 끝마디부터 이 추위가 서서히 조여오잖아요. 그런데 이쪽 립 부분 있죠? 이쪽 부분부터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이라도 팩트는 뚫린다는 점.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뚫린 이후에 한없이 뚫려버리는 보통 장갑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보통 방한 장갑이었다면은 뚫렸을 때 이 손가락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너무 춥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코디악2 같은 경우는 바람이 조금 차네? 이 정도 느낌이랄까요? 견딜만한 느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너클가드가 없는 상태에서 열선을 켜고 달리는 경우는 장갑이 열을 가두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는데 이불을 안 덮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한 느낌이 상중하가 있다면은 중하 정도의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너클가드가 있는 바이크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40분이 지나도 손가락 끝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쪽으로 추위가 뚫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열선을 안 켜도 너클가드만 있다면 영하 날씨에 바이크 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이서 9 GT 풀 같은 경우는 순정 너클가드가 바람을 가르면 그 바람이 손등을 치거든요. 그런데 코디악2는 손등 부분에 이 프리마로프트 골드 단열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손등 부분도 확실히 방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너클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열선을 작동했을 때는 열선 그립에서 열이 올라왔을 때 이 장갑에서 열을 잘 가두는 듯한 느낌, 따뜻한 전기장판에서 이불을 덮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열선 그립의 온도를 낮춰도 될 정도였어요. 너클가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장갑 자체는요, 열선을 통해서 들어온 열을 잘 가두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착용감이 어떠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품을 딱 착용했을 때 안감이 엄청 부들부들해요.
안감에도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갔더라고요. 손바닥에 닿는 부분이랑 손등이 닿는 부분이 소재가 달라요. 손등은 털 느낌 있죠? 그 퍼 소재가 들어갔고요. 손바닥 부분은 땀 흡수가 잘 되는 후리스 소재 같은 게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장착을 했을 때 엄청 보드라운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뭔가 조작할 때는 확실히 손이 둔해져요. 보시는 것처럼 장갑 자체가 엄청 두껍습니다. 바이크를 탈 때 깜빡이라든지 아니면 쌍라이트라든지 이런 버튼 조작은 나쁘지가 않은데 세나라든지 인스타 360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그 물리 버튼을 잘 못 누르겠더라고요. 이런 단점이 존재하지만 스마트폰을 거치했을 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확대 축소, 화면 터치 이런 거는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들 때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열선 그립 전용 제품이 있더라고요. 바이크에 열선 그립이 있으면 열선 그립의 열을 효과적으로 가두는 기능, 이 기능을 가진 제품의 이름이 퓨전 3더라고요.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정식적으로 수입 유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다른 스펙들은 다 비슷한데요. 단열재가 프리마로프트가 아니라 3M 신슐레이트가 들어간 거랑 엑스킨 플래티넘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그 신슐레이트는 프리마로프트랑 비슷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엑스킨 플래티넘이 사진을 보시면 열을 반사하는 소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패딩 안쪽에 보면 은박지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열 손실을 방지해줘가지고 열선 그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바이크 타실 분들은 대부분 열선 그립을 장착하시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는 퓨전 3가 맞는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오늘 보여드린 이 코디악 2라는 제품 자체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에도 바이크를 타고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